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고추 생리장애 및 병해충 예방, 방제 방법을 교육하게 된 백지영입니다.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발생했던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8월 초부터 관내 여러 군데에서 자주 발생했던 증상인데요. 과실 꼭지를 포함해서 열매가 전체적으로 노랗게 변한 것을 센터로 가져오셨더라고요. 어떤 증상으로 보이시나요? 진단 결과 석회 결핍 증상이었습니다. 여름철 지나친 고온과 수분 부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에요. 충분히 관수를 해주시고 칼슘제를 살포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칼슘과 약간의 붕소가 섞인 영양제를 살포하시면 더욱 충실한 과실 수확이 가능해요. 고추는 칼슘과 질소, 칼리, 마그네슘, 비료 성분 간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충실한 과실을 수확할 수 있어요. 다만 농약과 혼용하면 약해가 발생하니 주의하세요. 다음은 전반적으로 오래된 잎에서 연맥 주변이 약 7-80% 전체적으로 노랗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주변에 같은 모종으로 정식한 농가도 가봤지만 생육이 좋아 모종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건 어떤 증상으로 보이시나요? 이 증상은 마그네슘 결핍이었어요. 고추에 마그네슘 연면 살포를 하라고 안내했더니 생육이 정상 회복되더라고요. 다음은 북일면 터널 재배 농가에서 발생했던 증상이었어요. 줄기가 까맣게 변하고 고추꽃이 노란색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증상으로 보이시나요? 진단 결과 저온 피해에 따른 수정 불량 증상이었습니다. 터널 재배로 일찍 정식하셨고 온도가 많이 따뜻해져서 비닐을 많이 찢어 놓으신 상태에서 5월 상순에 갑작스런 추위가 와서 발생한 결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재배 시에는 경량부직포로 터널 재배를 추천드렸어요. 경량부직포는 미세한 구멍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찢을 필요가 없어 저온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진은 과실 표면 일부가 흰색으로 되면서 마르는 증상인데요. 어떤 증상으로 보이시나요? 진단 결과 강한 햇볕의 대인 증상이었어요. 일소관은 과실의 표면이 강한 햇빛을 받아 표면의 온도가 높아져 타는 증상인데요. 직사광선이 과실에 바로 닿지 않도록 최대한 잎을 확보하여 고온과 건조를 막아줘야 해요. 피해관은 가능한 빨리 제거해서 2차 세균 감염을 차단해주는 것이 좋아요. 다음은 병해충 예방 및 방제입니다. 이 사진은 8월 하순쯤 센터로 연락 주셔서 방문했었는데요. 과실 및 줄기까지 검게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증상으로 보이시나요? 진단 결과 탄저병 피해였는데요. 탄저병균은 99% 비가 올 때 빗방울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6월 상순부터 주기적인 예방적 살포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약제는 비 오기 전 살균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하는 게 좋아요. 물 빠짐 개선을 위해 두둑을 20cm 이상 높게 하고 부직포, 볏짚으로 멀칭해주는 것도 좋아요. 또한 탄저병이 심했던 곳은 탄저병의 강한 품종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 버려진 병든 잔재물이 주요 전염원이 되니까 발병 시 또는 수확 후에는 즉시 제거해 주셔야 돼요. 다음은 장성읍 한 농가에서 발생했던 피해인데 고추가 한 포기씩 군데군데 시들어 있었고 낮에는 시들고 저녁에는 조금 회복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떤 증상으로 보이시나요? 진단 결과 청고병 피해였어요. 좌측 사진을 보시면 진단 키트에서 빨간색 두 줄이 나온 것이 보이시죠?
물에 담그면 흐릿하게 흰색의 점액물질이 흘러나오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청고병은 세균병으로 최대 8년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든 포기는 즉시 제거하고 화분과 식물로 돌려짓기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청고병의 강한 품종으로 재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8월 하순 장마기에 발생한 피해인데요. 뿌리와 줄기를 포함해 포장 한 부분이 시들어 말라 죽는 듯 했어요. 유독 병증이 있는 부분에는 물이 고여 있었는데요. 이건 어떤 증상으로 보이시나요? 진단 결과 역병 피해였어요. 주로 7, 8월 장마기나 태풍에 의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일단 발병하면 물길을 따라 급속하게 퍼지는 특징이 있어 일항을 높게 너무 다습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균이 토양 내에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생존이 가능하니까요. 발병 식물체는 조기에 제거하고 수확이 완료된 고추 때는 즉시 제거하셔야 돼요. 다음은 동화면에서 발생했던 피해인데 잎이 노랗게 되고 갈색의 전무늬가 발생되었고 가운데 흰색 점이 있었어요. 농가분 의견은 다른 농가가 뿌린 제초제 피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증상이었을까요? 진단 결과 세균성 전무늬병 피해였어요. 최근 세균병에 의한 증상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병든 포기는 조기에 제거하고 적용 약제를 살포했더니 점차 회복되어 제초제 피해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다음은 삼계면에서 발생했던 피해인데 과실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이건 어떤 증상으로 보이시나요? 진단 결과 담배나방 피해였고 고추를 까보면 이렇게 안쪽에 유충이 갉아먹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보통 6월부터 연 3회 발생하여 600개 이상 산란하기 때문에 담배나방은 초기 예방적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초기에 잡지 않으면 방제가 어려운 해충이므로 6월 초순부터 8월 하순까지 꾸준한 방제가 필요한데요. 또한 나방류는 성충활동을 밤 8시에서 새벽 2시경에 하므로 일몰 직후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다음은 새순 위주로 위축 현상이 있고 꽃을 살펴보니 실 같은 벌레가 발견되었어요. 이건 어떤 증상으로 보이시나요? 진단 결과 총체벌레 피해였어요. 총체벌레는 5월 하순부터 7월 초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로 꽃 속의 총체벌레를 잘 확인해서 약제를 미리미리 예방적으로 살포하셔야 해요. 특히 총체벌레는 바이러스를 매개하므로 조기 방제가 매우 중요해요. 새순에 흡즙 흔적이 있거나 꽃을 흰 종이에 털었을 때 실 같은 벌레가 발견되는지 확인하는 등 예찰을 통한 조기 방제가 중요하고요. 약제 살포 시에는 약제가 꽃 속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아래에서 위로 방제해 주셔야 돼요. 다음은 남면에서 발생했던 피해인데 고추 색깔이 얼룩덜룩하고 꽃 속에 실처럼 생긴 벌레가 많이 발견되었어요. 이건 어떤 증상이었을까요? 진단 결과 TSWV 바이러스였어요. TSWV 바이러스는 앞에서 보신 총체벌레에 의해 매개되기 때문에 철저한 방제가 매우 중요해요. 주로 잎에 모자이크 증상으로 나타나는 고추 바이러스병은 현재까지 국내에 16종으로 다양합니다. 2종 이상의 복합 감염이 되거나 생육 초기에 발생하면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매개충 예찰 및 조기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매개충이 주변 잡초에 월동하거나 잡초가 바이러스를 보독하고 있을 수 있는 만큼 주변 잡초 제거와 토양 소독도 중요해요. 특히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이러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진단 키트를 사용하여 진단해야 하니까요. 올해 고추 재배하실 때 바이러스 피해가 의심되시면 센터 방문해 주시거나 연락 주세요. 현장에 가서 키트를 활용해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읍에서 발생했던 피해인데요. 잎이 얼룩덜룩 전체적으로 노랗게 발생되었어요. 이건 어떤 증상으로 보이시나요? 진단 결과 약해 피해였어요. 처음에는 바이러스 피해인 줄 알고 키트로 진단한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고 주변 병해충 피해 없이 생육이 좋아
약해 증상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안 그래도 최근에 고농도로 뿌리신 적이 있다고 하셔서 약해 피해인 것을 확인했어요. 농약은 PLS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적용 작물, 병해충, 사용 시기, 횟수, 희석 배수를 준수하여 뿌리셔야 돼요. 살포액을 제조하실 때는 수화제, 유제, 액제 순으로 하셔야 충분한 방제 효과가 있어요. 특히 비료와 혼용 시 약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농약에는 가, 나, 다와 1, 2, 3 순으로 작용 기작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동일 숫자나 영문을 확인하시고 동일 계통의 약재는 효과가 떨어지므로 약재 계통을 다양하게 살포하셔서 내성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는 분들께서 올 한 해 풍년 농사를 이루시고 노력한 결과만큼 넉넉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